안녕하세요. 종정편입의 박종상 미니라입니다. 네, 오늘은 법학과 로스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가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요. 네, 사법시험이 없어졌고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로스쿨을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로스쿨은 3년제 대학원이고요. 선발은 그렇게 합니다. 예. 리트 시험이라고 법학 적성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이건 자격 시험이고요. 요거랑 우리 면접, 공인영어, 자격증, 기타 자격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서 최종 합격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 대학에서 이제 3년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뭐 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간호학과 얘기하면서 맞아요. 뭐 두세 시간 잔다고 했는데 비슷하죠? 네, 두세 시간 또 두세 시간이나 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스쿨 학생이 제가 좀 충격적인 걸 봤거든요. 한양대 로스쿨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양대 의대가 2시간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로스쿨 학생이 의대는 2시간씩이나 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로스쿨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 7법을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량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야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법학과는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학교에 법학과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로스쿨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PPT로 작성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권에 로스쿨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서울연고대, 네.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국대까지 있습니다. 로스쿨이. 네. 그 다음에 경기권에는 아주대, 인천권에는 인하대, 요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할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대, 충북대는 충북대, 그 다음에 충남은 충남대, 전라북도는 이제 2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전북대랑 원광대. 네, 전라남도는 전남대, 경상남도는 부산대, 동아대, 경상북도는 경북대, 영남대, 제주도에 제주대. 네, 우리나라 이렇게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 가려고 그러면 로스쿨 입시가 이제 2개 대학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편입은 아닌데, 그래서 경쟁률은 좀 낮아 보이지만 2군데밖에 지원이 안 돼요. 로스쿨 지원할 때.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 보이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로스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만 법학과 있는 줄 아는데 로스쿨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법학과가 있긴 있어요. 어디요? 명칭만 다르게 있죠. 한양대 정책학과,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건국대 글로벌 인재 융합학부. 학과 이름이 법학과만 아닐 뿐이지 그렇죠. 있기는 있네요. 가르치는 거는 이제 법을 가르칩니다. 교과과정 보면 찾아보시면 법학을 가르칩니다. 이화여대 자율전공학부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혀 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로스쿨 가서 3년 동안 법을 다 배우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로스쿨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위권 대학 법을 가르치는 학과는 많이 높아요. 우리가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로 가보면 법학과는 빈부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상위권 대학은 법학과가 경영보다 셌어요. 그죠. 상위권 대학이. 네, 좀 낮은 대학은 비인기 학과처럼 낮았어요. 왜요? 이게 보면 법조인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문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상위권 대학은 법조인이 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좀 많이 인기가 있고요. 좀 낮은 대학은 법학과가 좀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 또 보면 로스쿨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법학을 조금 가르치는 학과는 높아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경영학과 많지 높아요. 그렇죠. 맞아요. 건국대 글로벌 인재 융합학부가 굉장히 높아요. 경영, 영문,
무역 뭐 이거만치 높거든요. 예, 그래서 로스쿨 설치되어 있는 데서 뭐 법학을 가르치는 데는 좀 높은 편이고요. 로스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법학, 명시적인 법학과도 요즘 높더라고요. 낮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보면 법학과를 많이 추천했거든요. 옛날엔 낮아서 네. 많이 추천하셨죠?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오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 맞아요. 점수 다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쓰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어디 쓰라는 건가요? 라고 했으면 공부를 잘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학과, 철학과 국어, 또 얘기를 국어국문학과. 네. 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그쪽 전공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대학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다. 예, 좀 로스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스쿨은 아까 말했듯이 대학원 과정이고요. 좀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별 상담할 때 저는요 편입하는 목적이 로스쿨 때문에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개별 상담할 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학과보다는 학교를 많이 높여야 돼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예, 이거를 보시는 분이 지금 반대할 수도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가 좀 높아요. 학교가 좀 높아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고요. 이게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 더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카메라 안 있다 돼요. 보면 이게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는 건데 네, 로스쿨을 만약에 생각하면은 좀 과를 낮추더라도 학교를 많이 올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원 로스쿨 갈 때 여러분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문과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편입하더라도 다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보다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라고는 하는데 이거 얘기하기도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보통 이제 문과이신 분들은 학교를 높이는 걸 선호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과이신 분들은 이제 과에 대한 그런 정확도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되지 않을까요? 네, 공대 가기를 원하죠. 이과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과는 공대 말고 자연과학대로 유도를 하면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가 몇 통이 오거든요. 배치 상담할 땐 좀 오죠. 예. 왜 우리 아들을 기계공학과 못 쓰게 하냐? 아니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문과는 다른 전화가 와요. 반대인 전화가. 우리 학교를 높여주시고요. 과를 많이 낮춰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아니면 그냥 다 낮춰주세요. 과를요? 과든 학교든. 학교든? 올해 그냥 꼭 붙어야 되니까. 합격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문과가 다 경쟁률이 세니까 아까 저번 시간에도 보셨죠? 철학과도 맞아요. 90몇 대 1, 206대 1 보이잖아요. 한양대 철학과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학생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배치 상담할 때. 그래서 그냥 저는 다 낮춰주세요. 학교, 학과. 이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학 학부 과정의 법학, 로스쿨,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과정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학과도 한번 많이 꿈꿔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